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떴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이러한 많은 규제, 대출 규제가 좀 강화가 된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과연 어떠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은 요즘에 세종시 나성동이라는 입지에 매매를 하고 매도자분들이 많은 이제 대거 서울로 이동을 좀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사실 세종시 나성동 나리째마을 아파트들은 청약 당시 50%가 이주 공무원이었고요. 50% 중에 25%는 기타 지역 사람들, 대한민국 전 국민이었고 25%가 세종시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성동 나리째마을 아파트들이 75%를 저희들은 측정을 했을 때, 이주 공무원분들도 물론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거주하셨던 분들이 실거주 2년을 채우거나 지금도 상생임대인 주택을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완성이 되면은 이걸 매도를 해서 서울로 집을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내가 지방에 살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집을 매수를 하러 가시거나 또 보셨던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주담대 대출이 이제 관리 방안이 생기면서 과연 내가 나의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설정을 다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에 거주하고 서울이라든가 경기권에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다시 매수를 했을 때 투자용이 아닌 실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두 번째고, 지금 가계대출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그동안에 조금 집 없는 사람들 1주택자들한테 이러한 집들을 매수를 해서 삶의 주거의 질을 높이라는 의미에서 해줬던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대출의 한도가 조금 줄어들었고 규모가 대출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에서 관리 차원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하나하나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는 총 4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대출 총 관리를 강화하겠다. 명목상 가계대출 증가,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 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금년 하반기 25년도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을 하여 정책 대출의 연간 공급 비율을 25%를 감축하겠다는 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안이었고요. 두 번째, 은행권 자율 조치를 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추가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주택 구입 목적이 주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의 수요를 차단하겠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는 처분 조건부 가능하고요. 무주택자와는 동일하게 비규제 지역에서 LTV 70%, 규제 지역에 LTV 50%를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투기 과열 지구 두 군데 규제 지역 내에서는요, 한번 지금
2주택자 이상에서 1주택자는 수도권은 자율 방안에서 무조건 이제 현행에서 있었던 걸 지금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무주택자 포함해서 아니면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해서 현행대로 당장 6월 28일부터 내일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의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저희들이 이거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했었어요. 이 생활안정자금이 1억에서 2억 내외에 나왔는데 이걸 1억으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 또한 들어가 있고요. 수도권 규제 지역 내의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방에 소재한 주택은 보유수와 무관합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30년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지금 30년에서 40년까지 현행에서는 지금 만기 제한 기한이었는데 이거 30년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는 것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이고요. 네 번째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소유권 이전의 조건부 전세 대출은 금지하겠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주택 전세자금 대출도요.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거에 들어가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금지를 하겠다는 게 이제 현재 대출 규제 방안이고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로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주택 구입하는 걸 방지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가 주택 구입 목적 두담대 여신 한도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인 주택담보대출을요. 최대한 6억 원으로 제한하며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대출 금액이 6억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경우도 6억 원 한도로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제외되면 분양권은 가능할 수 있다는 대출은 현재 실행은 가능한데 이걸 잔금 대출 6억 원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네 번째 LTV 등의 규제 강화입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를 강화를 해서요. 70%로 하고 전입 의무를 6개월 이내에 부과하면서 동방안의 정책 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로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딤돌과 정책자금인 디딤돌 같은 경우는요, 생애 최초 구입자금인 디딤돌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고, LTV 규제 방안의 둘째는요, 정책 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대출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의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중 주택 공급, 저소득층 서민 대상으로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정부 정책의 한도가 일반적인 디딤돌 대출은 2억 원으로 줄어들 거예요. 2억 5천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고요. 생애 최초 디딤돌과 버팀목은요. 현재는 3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 신혼부부 등도 4억 원이었는데 3억 2천으로 줄어들고 신생아가 5억이었었잖아요. 이거 4억으로 줄어들었고요. 전세 또한 현행에서 1억 2천에서 8천만 원 되어 있던 거 일반은 현행을 유지를 하는데 생애 최초의 디딤돌과 버팀목도 2억에서 1억 5천으로 줄어들고 수도권 3억, 지방 2억이었던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도 2억 5천에서 1억 6천으로 줄어들고 신생아 버팀목 대출이 현행이 3억이었는데 2억 4천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정책 제출 한도가 줄어드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셋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가 수도권 규제 지역 내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90%에서 80%로 내리겠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25년도 7월 21일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금융회사들의 여신 심사를 강화를 유도를 하면서 시행 시기는 25년도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미리 금융당국이 동조치 시행 전에 수요의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늘 발표한 거 내일 바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근본의 조치 시행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 같은 경우에게는 특별한 제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책의 추진 배경이야 당연히 대출로 인해서 부채 증가를 막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실소유자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한도를 대책 줄이면서 6억 원의 여신 한도를 두어서 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것을 막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수요 관리 외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대출을 규제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규제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일 전까지 매매대금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이미 납부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게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또 연장을 하거나 보증이 연장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지금 수도권 위주로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계대출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게 강화가 되는데, 중도금 대출은 예외가 되잖아요. 그럼 중도금 대출이 진행이 되는 거는 기본적인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 등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이 꼭 아파트만 아닌 다른 상품도 있을 때 이 투자를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 그 다음 수도권으로 너무 과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활성화 방안도 어느 선까지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방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을 계속 구입하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된다고 하면 집을 가지고 계신 수도권에 있는 자금으로 주택의 수의 제한에 의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된다고 하면 지방의 부동산 경기 시장은 다주택자인 2주택을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더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지방으로 조금 분산시킬 수 있을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행이 되고 있으니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대출의 한도가 조금 줄어들고 가계부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주택의 가격을 상승하는 데까지 영향력이 미칠지는요, 계속적인 그 정책에 대한 부분과 계속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세부 시행 방안과 가계대출 총량 강화, 이렇게 대출을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도를 줄인다 생각을 해봤을 때 금융권에서 지원되는 그 생애 최초라든가 디딤돌, 이러한 것들이 전세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 지금 임차인분들이
갈 집이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주택을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의 이제 어려움이 조금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그나마 지방은 더 어려운 시장 경기가 조금은 더 어려움을 더 타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